자,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김진애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엔 주말에도 일이 많았어요. 주말에 너무나 많아서 네. 하나하나 좀 일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치찌개 좋아하십니까? 우리 의원님은? 잘 끓이죠. 윤석열 대통령 직접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계란말이도 하셨어요? 계란말이도 하시고요. 앞치마도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금이 그럴 때냐. 아, 아니, 무슨 그렇게 마음이 한가지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거부 때부터 네. 위기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정치적인 일들, 거기다가 경제 문제는 전혀 안 풀리고 네. 지금 뭐 이제 의정 갈등 문제도 전혀 뭐 이게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이제 언론인들 약 200명 하고요 저녁 초대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뉴스에 나온 게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 여당 의원들 만나서 오찬했다, 만찬했다, 뭐 비례대표 만나서 만찬했다, 관저에서 오찬을 했다. 이거 뭡니까? 계속해서 특검 방탄을 위한 이런 작업들. 거기다가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한국갤럽에 의하면 24%에서 요지부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언론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론인들 좀 마사지 좀 성의껏 좀 해봐. 이런 뜻 아닌가요? 거기다가 예. 아니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만 하고 고기 구워서 드셨으면 됐지. 그 자리에서 네. 앞으로 언론인들의 해외 장기 장기 연수. 연수 이걸 누리겠다. 앞으로 뭐 내년부터는 세 자릿수로 누리도록 하겠다. 지금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규모의 모양입니다. 네. 이걸 몇십 명, 한 80명으로 누리겠다고 그러는 것도 그런데 이걸 세 자릿수로 누리겠다. 아니 이거는요. 언론인 매수 관련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마사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니 좀 대통령의 채통이 있지. 궁금한 거는 네. 그렇게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먹고 그런 약속 받으면 네. 좋게 써줍니까? 어떻게? 아니 뭐 기자들이요? 항상 좋게 써주는 예. 거는 좋게 써주는 뭐 그 계속해서 습관처럼 쓰는데 그런 언론사도 있고, 예. 그리고 아마 그 200명 제가 네. 하나하나 언론사를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되게 호의적인 언론사들을 많이 불렀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새 뭐 아시다시피 요새 언론들이 아마 그것 때문도 있을 거예요. 요새 보수 언론들의 논조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대통령 정상이냐. 동아일보가 좀 세게 나오는 경우가 동아일보 많은 것 같아요. 세게 아주 문화일보도 세게 그렇고 나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만약 대통령 편을 계속해서 들었다가는 이건 국민들이 지금 이제 여론이 네.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건 여론을 어느 만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예. 봐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뭐 소용이 닿는 거는 별로 없을 거지만 의미는 없을 제스처를 것이다. 계속해서 취하는 거죠. 아하.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요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진짜로 국정에서 다뤄야 될 건 안 하고 계속해서 쇼만 하는 거거든요. 네. 아주 마이너한 일, 그다음에 마사지 하는 일 이런 것만 계속해서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누가 생각한 거니? 누가 생각한 거니? 예? 네. 누가 생각하는 거니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들을. 아. 아니 대통령이 하기에는 너무 채통이 안 쓰고 아하. 그리고 뭐 너무 쇼스럽고 예. 왜냐하면 이제 민낯이 거의 보이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마사지하고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좁은 생각이 과연 대통령실에 어느 참모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또 무슨 비선 라인이 네. 작동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그 정도로 들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상해요. 김치찌개 먹여서 될 일도 아닌데. 아니 여태까지 이 중체된 상황에서 인사에서나 예. 이벤트에서나 이럴 때 이상한 게 나왔을 때는 다 비선 라인에 맞아요. 대한 의심이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조금 비선이냐 정말. 아니면 정상적인 계통에서
이걸 보고하거나 했진 않았을 것이다.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차대한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최혜병 특검 뭐 내일 지금 표결이 됩니다.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김치찌개 뭐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의원 또 찬성하겠다. 그럼 네 결국은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표결을. 아니 이제 지금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니까 몇 예.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여당 지도부는 하도 겁이 나니까 의총도 못 열고 있잖아요. 그쵸. 왜냐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려고 그러면 의총을 열어야 네.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략을 세우려고 그래도 의총에서 뭔가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지도부 안에서 이너서클들이 해가지고 전화 걸고 근데 전화 걸어도 뭐 한 50명은 전화 안 받는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아니 전화를 왜 받습니까? 그 보나마나 어떤 전화인지 뻔히 알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이제 기본적인 국힘 지도부의 전략은 네. 다 재석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수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저기 재석 버튼을 누른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의결할 때가 됐다. 그러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다. 다 같이. 기표소 그런데 하지 않고요. 기표소 가지 않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찬성이 3분의 2가 넘어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4명은 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설마 김웅, 안철수, 최재형, 유희동, 유희동. 이 의원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쭉으로 그러니까 가겠죠. 일어나겠죠. 예, 예. 일어나면은 옆에 있던 그동안 잠잠했던 몇 의원이 일어나요. 아. 그런데 그때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사당 내에는 네. 본회의장에는 의원들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잡아 끌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르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우르르 따라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거기서 몇 지도부 의원들이 기표소 앞에 가가지고 네. 이러셔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의원님도 이제 그 기표도 하시고 네. 두 번이나 아니 그런데는 이제 그럴 때 막을 수도 있나요? 막지는 않죠. 원내대표진이 근데 이제 슬쩍 지나가면서 하지 말라고. 슬쩍 지나가면서 뭐 얘기하는 척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카메라들이 지금 그날은 어우, 뭐 360도에서 100개가 아마 다 찍고 있을 건데. 다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야. 그러니까 저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예. 만약 가결이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건 완전한 반란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데드떡이 되는 거고.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이 될 되는 것이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네. 여전히 그렇게 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부결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국힘이 온전할 것 같겠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더 끌어오르죠. 거기다가 네. 그런 에피소드까지 만약 보인다. 그러면은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주시하고 유심히 있고요. 보고 다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지난 주말 있었던 그 최상병 특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야당 다 총집결했고 네. 결국은 총집결은 안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을 안 제외한 나머지 남았습니다. 야당도 집결을 네.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 국면, 탄핵 국면 그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 막 끌어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끌어오르기 직전에 버튼을 이제 대통령이 저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버튼 눌려진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끌어오를지는 가령 28일 날 어떤 식으로 가결이 되든 어떤 식으로 부결이 부결되든. 되든 그거는 이제 더 끌어오르게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가 그렇게 사실들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경로실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거, 네. 뭐 김계환 사령관이나 이런 거, 이종섭 장관이나 이런 것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딱 막혀 있는 데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실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 조사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그거 빼고는 다 그거 왔잖아요. 빼고 다 왔잖아요. 다 왔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못 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 이제 여기서 만약
더 못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이제 뭐 또 끌어오르게 만들겠죠. 자, 결국은 이제 특검 또 그리고 공수수사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국힘의 지도부들 이제 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그건 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성일종 성일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일종 의원도 경로하는 게 뭐 죄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로서를 부인했잖아요. 네. 경로 안 했다, 그러다가 했다가. 대통령이 경로한 걸 시인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직접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니까 지금 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로의 요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날 수색하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질책한 것처럼 그거는 완전히 핑계죠. 그건 네. 대통령이 나와서 만약 그거조차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몇 분 빼놓고는 가령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신가요? 네. 뭐 이 몇 분들 빼놓고는 영혼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돈 없이 그냥 하는 그냥 것이다. 김기현 의원도 나와서 뭐 아하.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저는 영혼이 없이 아하. 왜냐하면 뭐라도 얘기를 거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몇 분들이 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몇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꽉꽉 누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눌러질까요? 언제까지 눌러질지. 21대에서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또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192가 높아지는 거죠.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도 예. 이제 분명히 참여를 할 테니까. 찬성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진실이 예.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렇게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하느니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정도까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음흠.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걸 지금 이제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있는 거죠. 것이다. 이면에 그럼요. 뭐가 있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이해 안 되는 또 국민들의 또 귀를 또 놀라게 했던 눈을 놀라게 했던 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른바 박근혜 전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권에서도 이거 좀 의아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게 바로 인사와 이벤트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비선 라인이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예. 유일하게 단서가 하나 나왔건 조선일보에서 네.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나요? 네. 그럴 때 잘 봤다. 굉장히 충성스럽게 하는 게 잘 봤다. 근데 충성스러운 게 누구한테 충성스러운 건데요? 박근혜.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 지금 윤석열이나 맥락이 김건희 맞나요? 여사한테 네. 옮겨간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네. 그런 충성심 이미 한번 흠집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을 때 뭐 좀 더 충성심을 발휘할 거다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는 뭐 이게 탄핵에 대한 방탄이다. 탄핵에 대한 방탄일 뿐만이 아니라 탄핵의 방탄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맡은 게 국민공감 비서관이에요. 이게 예. 보수 단체들 많이 시민 단체들 만나는 이런 직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령 예컨대 네. 뭐 집회를 좀 더 독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쪽에 넘어가지 않게끔 한다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고요. 뭐 아니가 하면은 뭐 박근혜 쪽에 예. 말하자면 이거를 그래서 이런 가교 비극이 역할이. 가교 역할이나 이런 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해석도 있고 그런데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 어떤 해석이든지 말이 안 된다. 이거 굳이 누구 이렇게- 때문에 아니 누구 예.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뭐 하려고 뭐 막으려고 지금 다 얘기 나오는 게 본인의 네. 하여튼 안위를 위해서 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는 거 다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 가서 뭐 이런 표현이죠.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라고 욕 먹는 것도 그렇거니와 무슨 험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네. 바깥에서도 고소한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예컨대 뭐 몇 위원들 전직 위원들은 고소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 쓸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 아니면 못 쓴다. 뭐 이런 사람이 얘기도 없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네. 워낙 당신이 잡아서 특히 저기 엄중한 일에 잡아서 족쳐가지고 기소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을 사면해가지고 다시 발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면해가지고 선고에 내보내질 않나. 사면해가지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관진 부위원장을 앉히질 않나. 사면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렇죠. 내보냈죠.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대통령실에도 발탁을 하니 이 무슨 악취미예요 이게. 이런 악취미로 국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상해요. 본인이 감옥을 보낸 사람을 자기 비서관으로 쓴다. 뭐 어떻게 이해하려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 처리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특히 추경 원내대표가 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거의 협상이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돼서 네. 이제 야당 대표가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 45%나 네. 국힘이 그동안 43%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서 44%로 소득 대체율. 하겠다고 네. 소득 대체율을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겠다. 아 그랬으면 된 거 아니에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게 이 모수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까지 보험료를 올리느냐,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얼마큼. 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점은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가령 지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선도 있고 있으니까 이걸 합하자라든가 아니면 연금 개혁에 앞으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자라든가 위원회를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 개혁에 속하는데 네. 솔직히 바람직하게는 이걸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면은 가장 껄끄러운 부분의 모수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으면 그렇죠. 일단 해놓고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이게 야당의 꼼수라는 운동, 이거 유승민 의원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뭐 그러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말이죠. 22대 국회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22대 국회 지금 원 구성하는 것부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원구성 국회의장 뽑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원구성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일종의 특위거든요. 특위 만드는데 여름 지나야지 만들어지고, 21대 국회에서 이게 만들어진 게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겨우 구성이 되고 첫 회의를 11월 달에 가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은 올해는 물 건너 22대 국회에 제일 첫 과제로 하자 그러는데 아니 올해 국감할 때까지는 꼼짝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 뭐하러 중요한 거라도 하나 하면은 다만 9년이라도 지금 9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9년이라고 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예. 연금 개혁이요. 저도 진입 빠지는 게 이거 얘기한 지 17년인가 됐거든요. 벌써 정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몇 개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합의를 못 이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아마 국힘 쪽에서는 이거 하다가 또 28일 날 내일 그 최상병 특검법 제2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대통령 하나 보위하자고 모든 거를 국사마저 뒤틀어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원구성 관련해서도 아마 뭐 많은 분들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 계속 끌어가지고 뭐 결국은 원구성할 때 뭐 안 되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여태까지 뭐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일단은 피곤해하고 권리적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사위 위원장의 거취 문제 이거를 야당이 맞느냐 여당이 맞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다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발목을 잡으면 아니 정말 정부가
국회 발목 잡는 것도 웃겨. 아니 근데 사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네. 저는 18대 국회 때도 18대 있었는데 예요? 예. 18대 국회 4대강 사업 때문에 꼭 정부에서 국회 안 열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열면은 거기서 가령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한 발의라든가 뭐 이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있을 거니까 시간 끌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겠죠. 지연할 것이다. 네. 결국 법사위하고 운영이 민주당에서 꼭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법사위 활동도 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필요한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거예요. 딱 보면 아는 게 네. 21대에서 결국은 그때 야당이 되니까 네.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김도읍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여당이 법사위를 만들었는데 네. 하나같이 법사위 방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법사위의 운영 자체를 방해하는 이런 법사위원장을 가지고는 제대로 국회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 이미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만든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야, 저기서 다 막히는데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법사위원장, 네. 운영위원장은요? 운영위원장은 이제 이거죠. 운영위원장도 이제 항상 여당이 하는 게 그렇죠. 관례였는데 원래는 네. 지금 상태가 모든 걸 대통령실의 보호만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네. 하는 게 국회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비서실장 갔다가 좀 시도건도 치고 온갖 요번에 또 이상한 수석들 또 이상한 비서관들 정호성도 데려다가 저기 하고 뭐 이러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사안들을 거기에다가 올리느냐 마느냐도 저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재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 그 네. 법사위원장의 네. 추미애 당선자, 추미애 전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여러분 국회의장 뽑는데 네. 있어서 이른바 주권자인 당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계시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깊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뭐 근데 이거는 육선이고 이게 이제 너무 이런 부분이 높은 있어요. 위치에 있다가 너무 높은 위치에 되게 이제 3선 이상 삼선 그렇게 정도인데. 하는데 이번에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법사위원장이 혹시 탄핵에 사안이 발생할 때는 탄핵 소추 위원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법조인인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법조인이 아닌 가령 정청래 위원이 거론되고도 있지만 네. 법조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 탄핵 예전에 할 때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법조인 검사 출신 네네. 법조인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야가 예. 상당히 이제 같이 저기를 했으니까 탄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쉽지가 않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판단 저는 뭐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뭐 박주민 위원이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뭐 전현희 위원도 법조인이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지만 이거는 당에 지금 여러 가지를 마음을 달래고 추스리고 또 추미애 당선인의 역할을 좀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력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에 열리고 있는데 그건 또 왜 바꿨어요? 일단 그 한중일이 맞아요. 한일중이 맞아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거는 예. 저희가 뭐 명확하게 법에 쓰여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쭉 한중일로 불려왔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일중한 부르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한일인지 중일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항상 한이 먼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한중일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먼저는 맞는데. 수십 년 동안 한중일로 불러왔는데 이것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친일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한일 중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런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맨날 이런 얘기하다가 정작 중요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일본하고 네. 지금 네이버 라인 라인.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그 오염수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우리하고 중국 사이에는 지금 이제 리창 총리는 이번에 오셨지만 네. 좀 더 사이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와야죠. 한번 예. 오게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가시거나 가든가, 예.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하여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판에 무슨 한중일, 한일중 이런 거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정말. 맨날 그런 거 가지고 하다가 중요한 일 다 놓치고 그런 게 국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말 이런 거 할 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끔하게 지금 일침 주시. 그러니까 한중일이든 뭐 한일중이든 이걸 굳이 이렇게 공식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더 놀라야 되는 거 거다. 하면 되잖아요. 참네. 이번에 그 회의는 좀 잘 진행될지 또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 외교 활동을 또 하겠다고 밝힌 것 같거든. 아프리카도 가고. 아니 뭐. 당연히 하셔야지요. 예, 예. 뭐 김건희 여사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예. 정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뭐 별의별 얘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가니까 앞으로는 네. 솔직히 선진국에서는 우리 요새 한국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그 김건희 여사도 너무 위상이 정말 추락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쪽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여하튼 외교는 중요한 거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제발 열심히 하실 때 망치지만 마시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행보는 그러면 외교 순방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예.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아동 사진전 같은 거는 그건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그거는 조금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니까. 뭐 예산도 그렇게 쓸 일도 없거니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만드는 일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조 역할로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나갔을 때 아주 가까운 와이프가 같이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될 마음적으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 하시면 그런 건 보이지 않게 하시면 되는 일이지. 옷도 검소하게 입으시고 어디 나간다 만다 사진도 그만 좀 뿌리시고 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하긴 하되 정말 눈에 안 띄게 적당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이건 이래요. 우리가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거 하고 네. 지금 현재 물론 비록 법적인 지위는 없으나 그렇죠. 영부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걸 누가 뭐라 그러냐. 그건 아니다. 다만 조신하게 좀 해달라. 지금 더군다나 뭐 사과를 하셨습니까? 소환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이러고 또 나댄다는 분위기로 나서면은 국민 여론은 점점 악화하죠. 지금이라고 곱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하면서 좀 따끔하게 일찍을 주시네요, 진짜로. 이렇게 좀 모델 좀 찾아보시죠. 좋은 모델 많을 겁니다. 모델요. 좋은 모델. 아니 무슨 힐러리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설레. 네, 설레. 가령 김영삼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상당히 예. 조용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아주 조용하게 하시는 조용한 분들이 내조. 예. 있거든요. 그게 약속 아니셨습니까? 그 약속 지키고요. 국민들 이 억장이 무너지게 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1침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